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참 큰일 났어요.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법 카르텔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는데 국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법과 원칙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와 법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재판을 조작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념적 편향이 극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이 휘둘러지고 반대로 좌파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애국 국민들이 입건되면 60%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18 유공자로 알려진 하연호나 폭력 시위를 일삼는 전농과 민주노총 소속 인사들은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는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을 남발하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 불법 구속 기소 등이 자행된 바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폭거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주요 법원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범계, 최기상 등 핵심 인사들 모두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인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송도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이용해 우리법 연구 출신 판사들을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한 판사들 역시 모두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은경 판사도 차후에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되고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재철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소위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가담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역시 법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관 박정환은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좌파 카르텔은 이를 두고 강서구청장 재출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무능 대통령으로 몰아가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사실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할 때요,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7년 문재인 그 대통령 당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김용민 사무총장이 21회 부정선거는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용민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총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증거인멸시켰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바로 부정선거 자료입니다. 돈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가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발표한 내용 그 자체가 그 부정선거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 투표자 수가 다 가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사무총장은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바로 부정선거 자료인데 돈 들일 필요 없이 그걸로 확인해보면 부정선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부정선거 자료라고요. 간단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에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되죠.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들 카르텔이 장악했습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등 최소 4명의 재판관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들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략했고 국민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전국적인 탄핵 무효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특정 인형을 가진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법 없는 정글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몽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이 불의한 사법 폭거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시켜야 할 텐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을 인용시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의 카르텔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